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 방침대로 의대 증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큰 산을 넘었다라고 밝혔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현재 외과 전문의이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부산 경남 대표인 정운용 선생님과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부산은 어때요? 진료 별 차질 없어요? 입원 환자가 많이 줄었죠. 3차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이 줄었고, 근데 그 과마다 네. 또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양해서 어떤 분은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이 분위기에서 나는 조금만 보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하고는 좀 차질이 빚어지고 야, 있는 그럼요. 건 맞는 거네요. 예. 항암 치료나 수술은 제법 밀려 있다고 봐야죠. 어제 이제 법원 결정을 보면요.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좀 희생하더라도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의 전제 조건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지역 의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부산도 보면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 동서격차라고 부르는데요. 네. 부산에서는 그 건강격차가 제법 있죠.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가 있고 또 어려운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한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그 소득격차에 따르는 차이를 줄이는 것 이게 기본 사명이거든요. 근데 농촌에 가보면 네.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나죠. 그래서 의사가 모자라는 거죠. 경험을 좀 이렇게 해보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열악한 상황 같은 거. 의사가 없습니다. 당장 평창군에 제가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하던 일을 일단 쉬었는데요. 네. 평창군에 있는 친구가 일하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서울보다 2배래요. 근데 인구는 4만이 좀 넘고 많이 안 된답니다. 병원 없죠. 뭐 제대로 된 공공병원 없습니다. 그 많이 안 내려가는 거죠, 지역으로? 예, 안 내려가죠.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부잣집 애들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의사가 되어서 자기 장래를 시골과 연관시키지를 잘 않는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게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해도 좀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더 열악한 지역도 많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남하고 거네요. 부산하고 차이가 많고요. 강원도나 전남하고도 차이가 또 많죠. 그런 데로 예.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협 입장에? 그 법원에서 요전에 근거 자료를 좀 내놓으라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몇몇 친구들 중에 법률가들과 물어봤더니 다들 인용 안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의협에서 정말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고 어차피 강경 대응으로 갈 거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중증 환자들, 응급 환자들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 암 환자 단체에서는 중증 응급 치료가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얘기는 거짓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수술은 밀리고 있는 게 분명하고 항암 치료도 일부 밀리고 있을 거고 교수님들이 특히 암 환자들이나 이런 데서 보던 분들은 보는데 신하는 새로운 환자는 네. 안 보겠다는 경우가 많고 지금 3차 병원에 대체로 뭐 60%, 70% 정도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8, 90%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밀려 있고 피해가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다. 예. 원활하게 진행되고 예, 있지 원활하지 못하다.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지역에는 사실은 뭐 이미 암 치료는요, 대도시에서 거의 다 진행되고 있죠. 2차 병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대강 대치 때문에 네. 나타난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암 치료나 이런 게 밀리는 거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 지방 의료가 심각하다든가 공공 의료가 심각하다든가 필수 의료가 인력이 계속 빠진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던 문제죠. 근데 이제 의료 개혁이라고 할 때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게 의료 개혁이냐? 아닙니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어떤 게 의료 개혁이에요? 의료개혁은 한국 의료는 1차부터 3차까지 환자가 다 갈 수 있죠. 무한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공의료가 극히 취약한데 여기서 코로나 환자의 70%를 받죠. 그래서 1차 의료 주치의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강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해서 환자들이 아무데나 마음껏 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득하고 잘 알리고 설득해야 될 일인데요. 이런 거라든가 또 현재 보험자본이 의료 이용 행태나 의사들의 진료 행태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규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빅5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6,600병상이나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규제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런 규제들, 이 의료개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말고는 의료에 돈을 거의 안 썼어요. 재정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천박해요. 어떻게 천박하냐면 어떤 도지사였던 분은 진조령을 없앴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공공병원 만드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못 만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의료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할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의사 정원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이 그럼 앞뒤가 바뀐 공공 거죠. 인프라를 먼저 늘려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의사 숫자는 늘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약 지역에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늘리기만 했는데 이게 소용이 있냐? 그래서 효과가 윤석열 있냐? 정부의 네. 이 의대 정원 2천이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의사들도 반대하지만 저도 나 시민사회 쪽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거나 의심하는 이유가 의사들을 뽑아서 제대로 공공적으로 키워서 공공병원에 배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시골 특히. 네. 그러면 공공병원의 설립 계획과 재정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없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를 하든 공공의대를 하든 이 공공적으로 뽑는 이것도 내놨어야 돼. 이건 한 사건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냐? 숫자만 느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른바 빅5에 앞으로 생길 대형 병원들의 전공의 수급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질문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역에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힘듭니다. 힘들어서. 인프라가 없습니다. 혼자서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 시골에서 살아라 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시골에 갈 뜻이 있겠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가려고 할까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할 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거까지는 다 못 만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이상 규모의 시설과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보람과 헌신의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하려면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의 의사들과 교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의원에 있는 의사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이런 여러 걸 가지가 해야 됩니다. 갖춰져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의협은 의사 증원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점차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랬고 네. 한 달 정도 전까지는 예. 이렇게 하다가 서로 협의하지 않을까 숫자 좀 줄이고 민영화 좀 하면서 네. 서로 합의하지 않을까. 절충이 될 거라고 보셨군요. 예,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다 해야 되나? 예상을 했다 해야 네, 되나? 네. 근데 그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의료 틀이 바뀌면 이대로 또 몇십 년 갈 텐데 공공의료나 이런 필수의료 또 지방의료가 해결 안 되면서 그대로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죠.
아까 그 법원에서 그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좀 우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교육의 질이 좀 사실이겠죠. 저하되지 않느냐. 예. 그 우려가 어떻습니까? 토론을 했을 때요. 네. 의대 교수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지금 당장 정원을 한다면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면 네. 당장 한 10%에서 15%, 20% 그러니까 300 내지 500명 정도죠. 그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필수 의료나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던 이제 학자 선생님들은 2,000명도 적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예. 지방에서 네, 이제 열악한 데서 있으니까. 그만큼 근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겠죠. 공공병원의 네. 응급의학과 의사를 낮에 한 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360을 매일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응급의학과 의사가 서너 명 있어야 한 명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팀을 꾸리려면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걸로 봤는데 네, 이게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네, 절충될 네, 거라고 봤는데 봤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원점 재논이 한 명도 안 그렇게 된다. 갈 수밖에 없었다. 이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 나왔었지만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셨어요. 예. 다른 다른 분들은 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다른 목소리 내셨잖아요. 예. 네. 출마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의료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했고요. 이대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한국 의료는 아주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제가 수련 받으러 들어갈 때도 우리 교수님이 네. 외과 의사인데요. 그분들은 1등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부 못하는 놈들이 들어왔다고 실망하셨거든요. 그게 20년도 넘은 네. 전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필수 의료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들의 줄어들고 있는 거는 그때부터도 이미 누적되었던 일입니다. 예, 예. 그런 걸 좀 바꾸고 싶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정부가 의료계 단일화된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게 단일화된 안이 가능합니까? 좀 목소리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아니 본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오히려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오라는 말 자체가 무리하다? 말장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서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거친 말도 오가고 말장난도 오가고 언술에 지나지 않는 진실되지 못한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된 안을 가져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의사들이 거예요. 큰 틀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네. 서로 협의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 처음부터 단일화된 안을 가져오라는 건 좀 무리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설득 노력이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세요? 2000년 의학본업 때도 굉장했는데요. 의사들 파업이 네. 의사들의 그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지금은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잘 설득하고 더 알리고 의사들도 과정이 설득하는 이런 필요하다. 과정이 있었어야 네. 됩니다. 없었습니다. 그럼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 휴학도 계속 이어지고 하면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돌아오게 하는 어떤 뭐 방법, 대책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부가 원점 재논의 하면 돌아오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국민들이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나 예, 예. 불안감과 고통이 벌써 몇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부도 뭐 이거 그냥 물러나는 거 쉽지 않아 이상해지지 보인다. 않아요? 이 예. 상황에서 예. 일부 보도에 정부 발표에 보니까 전임의 계약률 빅5 병원에서 조금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뭐 전공의들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그렇게 영향은 생각하지 없다. 않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뭐 만나는 학생들이나 인턴 들어가는 친구들 있는데요. 네.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일자리를 예. 그러면 이 인턴 안 공백이 들어가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올해를 사실상 수련 받는 거를 수련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서로 네. 토론했을 네, 때는 네. 정리되면 정리 안 되겠느냐, 수련 받으러 들어갈 거다. 또 유급할 생각 없다라고 했는데 네. 쓸려 들어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강경하게 투쟁하고 네. 다수는 쓸려 들어간 네. 거죠. 쓸려 들어간 사람들은 정리되면 다시 들어간다 했는데 그런 기대를 이제 반쯤 접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해야 쉽지 않은 부모한테 용돈 상황이다. 받기도 쉽지 예, 않으니까. 예. 예. 아까 예산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정부가 이제 의료 개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어디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요? 공공의료부터 해야 됩니다. 공공의료. 특히 지방의 공공의료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그리고 식으로? 예. 공공의료를 하는데요. 시골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살거든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도시보다 엄청 넓어요. 그래서 병원만 세울 수는 없고 병원 산하의 의원이나 또 폴리클리닉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 돈을 못 벌 텐데 이때까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은 많이 해야 들어갈 되는 수밖에 없지만 청구서라고 예, 예. 인식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논에 물대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적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요. 네. 이거 참 너무 수세적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도 중요한 건데요. 의료가 노인들, 부모들 이래 치료하는 안전을 돌보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수세적인 네. 표현이죠. 논에 물대는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돈은 투자를 많이 네, 해야 해야 된다. 됩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해야 해야 됩니다. 된다. 예. 그럼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점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일 생각하시는 핵심이요. 부분이. 네. 1차 의료 내용이라든가 공공의료 또 의사 정원에서 공공적인 선발, 교육, 배치 이 내용이 빠져 있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없다면 저도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런 거 없이 된다면 더 위험해지죠. 예. 이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아요. 예. 근데 의료개혁 추진할 때마다 갈등을 빚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정부가 오랫동안 투자를 안 하고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서 그 수익을 보전해 왔고 이전에는 약가 리베이터, 지금은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전해 온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자영업자화되는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이면 내일을 들어줄 동료가 생기는 동료가 건데 생기는 게 우리는 아니라. 경쟁자가 네. 생기는 거죠.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한 15년 후에 나올 테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강력한 경쟁자가 또 나오면 이미 제법 포화 상태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반발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공공의료를 더 확대하고 의사들도 거기서도 좀 이렇게 노동도 좀 더 지금보다 덜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면 환자를 기계적으로 또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의료가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말씀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네. 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